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사이버입니다. 오늘 가장 먼저 알아볼 사이버 범죄는 악성 코드와 해킹입니다. 악성 코드와 해킹이란 말을 평소에도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악성 코드란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설계된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해킹은 무단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정 도용, 자료 유출 등이 모두 해킹에 포함됩니다. 이제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두 가지 질문이 올라오면 15초를 드릴 테니 스스로 대답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10억을 고르셨나요? 포기하셨나요? 이 게임을 통해 내 스마트폰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이를 탈취하는 해킹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악성 코드와 해킹으로 인한 피해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는데요. 영상을 통해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이제 각 피해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해킹은 대부분 악성 코드를 담은 파일이나 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해커들은 어떻게 악성 파일이나 앱을 유포하나요? 해커들은 주로 문자, SNS 메시지로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하거나 유료 앱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고 속여 악성 코드가 들어있는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합니다. 스마트폰이 해킹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하나요? 해커들은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탈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하는 대로 휴대폰을 조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SNS나 클라우드 계정 역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해커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낼까요? 크게 세 가지 수법이 있습니다. 첫째, 해커들은 사람들이 대부분 모든 사이트에 똑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한다는 점을 노려서 이미 확보한 계정 정보를 다른 사이트에 무작위로 대입하기도 합니다. 크레덴셜 스터핑이라고 불리는 수법이죠. 둘째, 이용자들이 가짜 사이트에 로그인하도록 유도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방식인 스푸핑이 있습니다. 셋째, 페이스북 방문자 추적기처럼 과도한 사용 권한을 요구하는 앱이나 사이트 역시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킹에 이용되는 가짜 사이트와 실제 사이트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10초 동안 다른 점을 찾아보세요. 다른 점이 쉽게 보이지 않죠? 피싱 사이트는 실제 사이트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자, 이메일로 받은 링크로는 절대 로그인하지 않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SNS 계정이 해킹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하나요? 해킹된 SNS 계정은 주로 홍보나 음란 게시글, 홍보 댓글이나 메시지 작성을 위해 이용됩니다. 클라우드 계정이 해킹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하나요? 클라우드 계정에는 사진, 문서뿐 아니라 다른 사이트 계정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죠. 해킹이 되면 해커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의 경우 게임 플랫폼이나 플레이스토어 계정을 해킹해 게임 내에서 재화나 아이템을 무단으로 결제하는 인앱 결제 해킹도 자주 발생합니다. 요즘 들어 내가 결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콘텐츠 이용료가 내 카드로 결제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카드 부정 사용이 인정되어 환불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신고 방법은 신고 절차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스마트폰, 온라인 계정 해킹 피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영상을 통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예방법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스마트폰 해킹을 예방하기 위해 특히 더 주의해야 할 점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나 첨부 파일은 절대 실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문자나 이메일에 링크된 홈페이지를 통해서 로그인하는 것은 절대 금물. 둘째, 요즘 다양한 경품을 걸고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응모할 때 입력한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악성 코드 메일이나 피싱 문자를 보내는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사실. 셋째, 앱은 공식 앱 마켓에서만 다운로드하고 이때 앱이 요구하는 권한을 살펴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추가로 영상에서 언급했던 다른 예방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수칙들만 잘 지키면 훨씬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사용하는 비밀번호는 얼마나 안전할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영상의 댓글 상단에 비밀번호 보안도를 테스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드렸으니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여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해킹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해커가 되어봅시다. 여러분은 김선희의 개인정보를 입수했군요. 이 정보를 이용해서 김선희의 비밀번호를 유추해 볼까요? 이제 정답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정답은 바로 써니0906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조금만 변경하거나 혹은 그대로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로그인에 성공하셨나요? 여러분의 비밀번호도 이렇게 쉽게 유추될 수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계정 해킹 예방법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이트마다 비밀번호를 다르게 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사이트마다 다른 비밀번호를 기억하기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원래 사용하는 비밀번호에 각 사이트 특징만 추가해도 훨씬 안전합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 비밀번호에는 페이스북의 약자인 FB를 추가하는 거죠. 또 이중 인증 설정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후 2차로 인증 코드를 입력해야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기에서만 사용하도록 설정해 둔다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로그인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혹시 갑자기 로그인이 되지 않거나 다른 기기 또는 해외에서 로그인을 시도했다는 안내를 받은 경험이 있나요? 이런 증상은 해킹 혹은 해킹 시도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계정의 개인정보가 변경되었거나 내가 작성하지 않은 메시지나 게시물, 카드 결제 내역을 발견하는 경우도 해킹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런 해킹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만약 로그인이 되지 않는다면 계정 복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예방법을 잘 지키면 해킹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킹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경찰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거자료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악성 코드로 인한 해킹이라면 파일을 지우지 않고 보관해야 합니다. 온라인 계정이 해킹되었다면 접속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인앱 결제 해킹 피해를 당했다면 카드 결제 내역과 일시 해킹된 계정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 방법과 절차는 교재의 부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사이버 도우미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부록을 참고해 주세요. 온라인 계정이 해킹되었다면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에서 이용 중지, 계정 복구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사이트별 고객센터 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자세한 절차를 안내하고 있는데요. 구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 등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에서도 해킹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방법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해킹 안전도를 한번 확인할 시간입니다. 왼쪽 상단에 비밀번호 다음에 변경하기를 눌러본 적이 있다 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20초 후에 여러분의 해킹 안전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정은 얼마나 안전한가요? 그런데 사실 모든 결과가 계정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혹시 눈치채셨나요? 그만큼 해킹은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실천하고 있지 않은 예방법이 있다면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악성 코드 해킹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몸캠 피싱이나 금전 사기 같은 더 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이버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다음 차례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